마지막으로 루시아도산 208 얘기를 짧게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루시아도산 208은 을지병원 사거리 인근에 이제 도산대로 변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있는 복합단지고요. 오피스텔 37세대와 도시형 생활주택 55세대가 있는 총 92세대가 들어오고 그 중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. 면적은 펜트세대 2세대를 제외하고 실면적 기준으로 한 16평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. 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층 구조로 돼 있는데 아예 듀플렉스 구조는 아니고 이 다락 형태로 돼 있는 그런 서비스 면적과 또 테라스가 있어가지고 일반 세대보다 좀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펜트 세대가 있습니다. 하층부 전용 면적이 18평 정도 되고 다락 복층이 11평, 테라스가 19평이나 되는 큰 테라스가 있어서 총 다락 복층까지 합쳐서 48평 정도를 쓰는 그런 펜트 세대라고 볼 수 있고요. 이제 그런 세대가 2개가 있고 나머지는 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제 12층 아래, 이제 12층까지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13층부터 위에가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단지인데 이 단지가 이번 주 주말 6월 24일, 6월 25일 이렇게 이틀간 사전 점검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8월 중에 아마 입주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단지가 이제 도산대로 변해 있기도 하고 지금 입주하고 있는 2개의 단지와는 약간 또 다른 특성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에서 입주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게 어떤 얘기냐면 그 펜트힐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면적이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1인 가구 위주의 그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월세나 전세를 얻으러 오는 이런 수요가 이제 위주인 그런 단지라고 볼 수 있고 파크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삼성동 테일한로 그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좀 회사 같은 그런 사무실, 완전 업무용 사무실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그런 수요는 뭔가 고급 오피스텔 수요 있죠. 그런 젊은 사업자가 약간 사무실 겸 뭐 집 겸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작업실로 쓰거나 법인에서 똑같이 임차를 얻더라도 뭔가 세컨 공간 같은 느낌으로 세컨하우스나 뭐 접객용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약간 호텔 같은 느낌도 나면서 이제 그런 뭐 취미 공간 뭐 이런 공간으로도 쓸 수 있는 이제 좀 다방면의 사업자 수요가 가능한 그 오피스텔이 37세대가 있기 때문에 요것들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. 지금 기준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월세가 1억에 750이 나와 있습니다. 이게 전용 면적이 16평인데 이게 분양가가 뭐 23억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750을 받으면 4% 정도 되는 거거든요. 물론 지금은 이 중소형 하이엔드 시장이 임대차 그런 고액 월세 같은 것들이 팍팍 돌아가진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올해 하반기 같은 이런 좀 입주가 몰려있는 이런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충분히 4%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월세도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되지만 지금 당장 입주 시점에 좀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보고 저도 이번 주 주말에 또 가가지고 또 살펴보고 내부는 어떤지 어느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살펴보러 가고 리뷰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이제 관심 갖고 이제 지켜보시는 분들은 또 여기 네이버 부동산의 추이를 지금의 이 단기 추이가 또 빠르게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사전 점검부터 뭐 입주 때까지 뭐 이런 상황들이 또 사전 점검 때 뭐 매수 희망자나 임차 희망자 이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보기도 하고 또 영상 같은 것들이 많이 남겨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이러면서 이제 그 임차 수요층이나 매수 수요층들도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형성이 될지 이 강남권의 이 중소형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이 그런 이런 10억대 시장이 있고 20억대 시장이 있는데 이 10평대에서 20억대 시장을 첫 번째로 20억대 분양가에 분양한 그런 단지라고 볼 수 있어서 입지도 도산대로 변이고 가구도 명품 가구를 이제 아예 대놓고 넣기 시작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급 수요를 빨아들일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중소형 하이엔드 오피스텔 임차 문의를 받게 되면은 사실 700만 원, 800만 원 정도의 그 월세 금액을 이제 법인으로 지불할 그 구매력 있는 수요가 없진 않은데 그 수요층이 원하는 뭐 퀄리티가 안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볼 수 있지 이 강남 대로변에 그 정도 금액을 지불할 수요가 없진 않단 말이죠.
상황이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어지고 난 후에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. 어떤 의미로는 대기하고 있는 그런 고액월세 수요도 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다. 근데 그런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을 잘 모르는 그냥 젊은 뭐 사업가나 막 이런 임차 수요층들은 이제 처음에 문의를 할 때 뭐 주차나 뭐 이런 상황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뭐 주차 2대 되고 면적은 뭐 20평대 이상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문의가 오는데 그대로 무조건 들어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중에서 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빠지고 하면서 이제 절충이 되면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주차 같은 경우는 여기 루시아도산 208 같은 경우에는 자주식이랑 기계식이 혼용된 그런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러니까 전체 주차대 수 105대 중에 42대가 자주식이고 63대가 기계식입니다. 그러니까 전체 중에 40% 정도가 자주식으로 돼 있어서 물론 올 자주식이면 더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될까. 그리고 면적도 뭐 20평대까지는 아니고 16평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나올 것들도 이런 좀 구성의 상품들이 많은 상황이죠. 아예 자주식 위주는 아니고 좀 기계식 섞여 있으면서 아니면 기계식 비율이 더 많거나 그런 것 중에 뭐 16평, 17평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의 이제 월세를 받을 수가 있을까. 하이엔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월세 위주로 그 돌아가고 그거에 맞춰서 또 매매 가격도 측정이 되는 뭐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 수요층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 관리 면에서도 편하고 그리고 또 강남 대로변이고 하니까 가격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매매 가격도 이제 그런 니즈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매수하려고 하는 수요가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월세 향방에 따라 매매도 달라지고 이런 흐름이라서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은 500 받고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나 지금 뭐 700 받고 있는 오피스텔 아니면 뭐 1000만 원 넘게 받고 있는 그런 오피스텔과 대비해서 이거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저도 자세히 보려고 하고 최대한 한번 전달을 이제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 이제 가서도 영상 찍고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제 주간박태양을 또 짧게 요약을 해본다고 하면은 또 유명 연예인의 하이엔드 주택 매수 소식부터 시작해서 좀 화제가 됐던 그런 한 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소형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이 그 전에 비해서 또 나아지면서 유행사 부지 같은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물론 지금 입주 중인 단지에서 이제 고전하고 있는 경우가 아직도 있고 그 전에 비해서 나아졌다고 해도 아직 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임대 가격도 많이 이제 아직 좋아져가지고 거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낮은 가격들이 그래 거래가 되는 건데 또 그 전에 비해서는 같은 마피나 같은 낮은 월세 가격에도 수요가 안 붙었다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매매 거래도 되고 전월세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그 낮은 것들이 소진이 되면은 이제 그래야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나아지고 있는 거라고 확실히 보이고 그리고 이게 또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 이게 단지별로 상품성도 많이 다르고 이거를 다 묶어서 이렇게 수요를 얘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는 강남 대로변에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750 언더로 뭐 그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쓰고 싶다 뭐 이런 수요가 이런 문의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런 니즈에 맞는 신축 단지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. 이 수요층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컨디션이 있을 거고 이제 그거에 맞을 때 그 이제 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인 거지.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이 또 지어졌을 때 어떠냐에 따라 이렇게 많이 수요가 분산이 되면서 또 단지별로 어느 단지는 고전하고 있는데 어느 단지는 또 갑자기 입주가 후루룩 되고 막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제가 실제로 체감을 할 때도 특히 이런 고액 월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또 특수 수요기 때문에 또 니즈가 워낙에 또 다양하기도 하고 이래서 전체를 묶어서 보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좀 드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 주간박태양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You can open up to me, show me what's inside. Mother Nature made us to intertwine.